(2월 5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유로존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잇따라 터진 부정부패 스캔들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0.93%, S&P 500 지수도 1.15%, 나스닥은 1.51% 하락했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에 유로존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6베이시스 포인트나 뛰어오른 5.4%를 기록했고 유럽 증시는 3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제과업 등 8개 분야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해 자동 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등이 대상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자금난을 겪어온 두산건설에 8,700여 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합니다. 두산건설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 배정 방식을 통해 4,500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5,700억 원 상당의 배열회수 보일러 사업을 두산건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라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스페인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로 유로존 리스크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1% 가까이 밀리면서 14,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내렸는데 어제 한일 약재로 4일째 내렸던 코스피 지수가 1950선대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거래 대금도 올해 들어 가장 저조했다고 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잠시 뒤에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하게 나왔고 또 스페인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로 유로존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내렸죠? 예, 맞습니다. 네. 뭐 특이하게 두 가지를 뽑는다면 일단은 유로존 위기 그리고 하나는 과매수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건 바로 기술업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스닥을 보셔도 아시겠듯이 일단 나스닥에서의 큰 하락 자체가 일어났고요. 그만큼 기술업종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을 조금 경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모습 자체는 유로존에 대한 불안전성인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마리아노 라호이라는 스페인 총리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다우 증시가 14,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 지지를 항상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돌파는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안겨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지가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같이 다우 증시를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고점 자체를 돌파는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위에서 매물 자체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국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에 어느 정도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도 다분하지 않겠나. 그만큼 증시에는 조금 악영향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네. 모습을 한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4.67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무려 13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그만큼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장 잠시 짚어본다면 코스피는 어제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1950선대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기관 쪽에서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영향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이 이유 없이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의 매수세는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올 초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6%를 주식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29.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만큼 금액으로 따진다면 25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왜 지수는 방어가 안 되느냐? 아직까지는 연기금의 힘이 그만큼 좋지는 못하죠. 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보다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투신권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연기금이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모습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면 긍정적인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우리가 큰 낙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오는 와중에 우리가 대형주보다는요,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섹터를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돼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산가치 또한 빛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지 확률은 높으되 상승에 대한 추세적인 모멘텀 자체는 지금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면서 한간에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커플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다면 섣부른 매수세보다는요, 네. 확실한 수급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종목군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기대감, 그리고 업황보다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매매 현황을 좀 더 살펴보셔야지 수익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둘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이 가운데 한 종목으로 꼽아오신 건가요? 예. 일단은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네. 보시겠는데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소형주죠. 중소형주고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먼저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월봉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월봉상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한 번에 27,600원이라는 고가를 한번 2011년도에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일단은 우리가 지문이식 시스템이라고 하면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크루셜텍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어디에 지문인식이 들어가냐 하면 휴대폰, 모바일 기기에 보시면 지문인식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크루셜텍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크루셜엠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크루셜엠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면으로 한번 보신다면 한 1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적자지만 추가적인 1분기에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고점이었던 1,500원을 뚫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하방 자체를 조금 지지해 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스권 자체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보다는요, 여기에서 지지만 나타난다면 거기에서는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으로 향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은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일단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어제도 강력한 지지가 좀 나왔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 자체를 좀 예상을 하고 8,750원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조금 가담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 상단이 1,500원까지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8,600원 사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만약에 하단 박스권을 지지를 못한다면 추세적인 이탈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하단 자체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 관심 업종과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다음 매수가를 주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종목 AS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일단 아직 매수가를 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좀 돌파가 나와버렸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1월 초였습니다. 1월 초에 주가가 한번 강세를 띠면서 한번 올라섰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옆으로 기면서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형태로 네.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깨고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여튼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좀 그쪽 방향으로 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매수가를 안 주고 진행을 했다는 거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 변화는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계속 움직이지 못하던 가격대에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안 주었더라도 나중에 이제 가격을 조금 수정해서 한 10만 4천 원이나 10만 5천 원 선 사이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형태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종목이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고 보수적인 진행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 종목의 덩치가 큰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 특별한 매매의 변화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겠는데요. 그런 만큼 종목이 좀 아주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요즘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들이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에 의해서 밀려나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주들은 개별주대로 변동성이 너무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좀 질려버리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 없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인터넷 업종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몇몇 종목군만 좋아지는 상태고, 이 다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가격을 조금 높여서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추천 종목 다음 AS를 받아봤고요. 이어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정리해 볼게요. 예, 요즘 시장에서 이제 그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그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치 관련주들, 정책 네. 관련이겠죠. 정책 관련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M&A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M&A 시장이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려는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최근에 뭐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난을 견디질 못해서 그 회사를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또 아니면 계열 회사를 매물로 내놓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금 조달을 위한 움직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A 매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M&A에 휩쓸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드렸던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M&A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STX 그룹 차원에서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물로 결국 나오면서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M&A를 한다고 해서 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약간 공식처럼 바닥권에서 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피인수 대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종목들도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어지는 모습인데 네. 최근에 금호종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금융에 또 인수 대상이 됐기 때문에 300원대 초반권에서 출발해서 600원대를 넘어가면서 약 2배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피인수 대상으로 지금 결정이 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 2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M&A 대상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 또 주가가 중간중간에 눌리긴 하지만 또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을 잘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은 지금은 예상 외로 그 시장이 상당히 좀 지금 단조롭고 답답한 구간에 갇혀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2종목 정도가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종목을 좀 이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EN3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EN3라는 종목은 사실 과거에도 그 매각을 위해서 한번 그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매각이 결국 불발로 끝났고요. 또 인수하려는 그 모기업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큰 흐름을 못 보여줬던 상태인데 요번에 어쨌든 또 다시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EN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각 계약이 실패로 갈 것에 대비해서 네. 그 계약상의 어떤 옵션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 계약이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약 30억 정도의 위약금을 물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회사로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손해를 볼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도 좀 안전성을 가지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격이 중요한데 이 매각 가격이 주당 3,2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뭐 1,000원대 초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800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네. 3,200원대니까 상당히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바로 다이렉트로 3,2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조정을 좀 거치고 또 다시 눌림목을 주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눌림목시 공략을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는 걸 기다리셔야 되고요. 내려오면 공략을 하는 형태로 가셔야 되고 또 위험 관리를 되게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덩치가 작은 종목이기 네. 때문에 무리한 베팅하기는 역시 힘든 종목이니까 뭐 어느 정도 소량만 가담해서 한 번 정도 그 수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750원에서 1,83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가격은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유도리를 발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2,200원 정도로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50원으로 손절 라인 꼭 준수를 해 주시고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니만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응을 하시고 아무래도 성향이 안 맞으시는 분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손 총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 총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저 김보람입니다. 김보람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헷갈립니다. 네, 네. 어제 증시 흐름 대표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오를 줄 알았지만 결국 반등폭도 제한적이었고 1970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전망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요. 네. 여러분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또 선물을 더 샀어요. 문디그치 참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이 선물 사서 2조 2천억, 어제 또 2,700억 정도 더 사는 모양인데 오늘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대로 움직이죠.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락폭에 38% 반등하고 주가가 이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 수요일로 놓고 한 이번 주 금요일 수익을 말하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 자체가 어제 이제 굉장히 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20일, 60일 일단 어제 60일 하방 이탈했는데 오늘 120일 이탈을 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리가 되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1920포인트를 한번 볼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며칠 했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래량 자체가 워낙 빈약하고 OBV 지표가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주가가 안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주가 계속 된다고 떠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어제도 이제 주가를 이제 코어를 또 샀습니다. 위쪽으로 돈 먹는 걸 샀는데 데미지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우존스고요. 나스닥 지수고 S&P 반도체인데 미국 4대 지수가 그 사이 안 나오던 굉장히 큰 봉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사이 이제 사실 미국보다 더 빨리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던 데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죠. 독일과 영국이 상상치도 못할 장대 아주 큰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고가놀이 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모양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들도 단기 상승에 제가 볼 때는 25%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미증시 통해서 미증시로 볼 때 13,500까지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 때 뭐를 말했냐면 미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는데 미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쩔 것이냐 뜰 것이냐 아니 더 빨리 빠질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분명히 했죠.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하면 그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하는 자리에서 선행 스팬1이 상승하면 구름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큰 편곡이 분명히 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분명히 주식이 바닥에서 52일은 우리나라 주가가 한 번의 수명을 다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52일이고 그 52일 자리에서 여러분 26일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주가가 제일 저점에서 선행 스팬2까지 77을 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주가가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다. 근데 기어코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로 주가가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조금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1930포인트 초반에는 저점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튕기는 그런 한 3%, 4%, 5% 그런 수익은 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930포인트 초반에는 저점 매수가 유효한 그런 포인트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는 분명히 약세입니다. 제가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관통하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이 오늘 기준선을 관통하면 주식 자체는 분명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하필이면 여러분 전환선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전환선이 떨어지고 쉬는 그 타임에 여러분 보다시피 또 모레부터 또 기준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름 자체는 볼 때는 검은 구름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구름이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검은 구름이 변하는데 이번 주 구정은 굉장히 좋은 구정이다. 왜? 구정 아니면 주가 자체가 더욱더 큰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한 템포 쉬어가고 이럴 때 우량주에 물리죠.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는데 오늘은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가 저각했죠. 궁극적인 주가의 장세의 바닥은 221 이평 다이는 자리에서 전체적인 장이 하락이 바닥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선물 좀 파십시오. 좀 파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좀 파셔야 되는데 계속 안 팔고 있습니다. 계속 안 팔고 있는데 개인들 어제 선물을 또 샀어요. 더 샀습니다. 이제 기관급 개인들이 이렇게 더 사는데 이 매물에 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개인들 갖고 계시는 개인 선물 여러분 잡놈들 말 듣지 말고 선물을 반등 시에는 반등이 없겠지만 제가 분명히 줄여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 줄이면 현물까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보시고 선물 물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 차트는 일찍 60일과 120일 밑에 크로스가 일찍 났어요. 그래서 선물 차트가 요즘 더 빨리 움직이는데 선물 차트는 저는 궁극적으로 253까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253이면 여러분 평균 가격이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가격이죠. 265 가격입니다. 그러면 243 같으면 여러분 한 포지션당 1,000만 원 깨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갖고 계시는 시청 여러분 그 전문가라고 뜨는 놈들 그놈 말 듣지 말고 선물을 과감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죠. 프로그램 매수 믿을 게 절대 못 된다.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 매도로 제가 했죠. 19조 7천억일 때 이거 10조까지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3조밖에 안 팔았습니다. 아직 6조가 남았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상태에서 거래량 전체가 적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 한번 보십시오. 있나 없나?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량주 절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 사는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종목이 없어요. 코스닥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51억 원어치밖에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서로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누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은요 선물이 지배하는 장입니다. 지금 장은 선물이 지배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물을 분명히 자르고 가벼운 몸이 돼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아침에 분명히 사지 말라 했는데 왜 삽니까? 진짜 답답해. 내 진짜 이러지 마세요. 사지 말라 했는데 왜 사느냐고 선물을. 진짜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말라니까요. 진짜 좀 사지 마세요. 다 죽는다니까 사지 마시라고요. 왜 샀는데 사지 말라니까.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세요. 선물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선물은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르세요. 잘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1930포인트 때 저점 매수 타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매수가 굉장히 짧은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쉬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주식 우량주 손절매 치는 분들은 분명히 매국노입니다. 절대 여러분 꼼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자처는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탄력이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 탄력이 많이 없습니다. 탄력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져도 여러분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900 일단 한 5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를 굉장히 세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자리지 주식을 강력히 파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위합니다. 여러분 저 믿고 여러분 냉정하게 대처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손절매하지 마시고, 이럴 때가 뭡니까? 단무지 정신, 그리고 원래 줏대가 있는 우리 센싱찬자 여러분 되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죄송하고요. 여러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을 이어갑니다. S&P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SPM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됐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LG U+입니다. 2010년 LG 데이콤과 LG 파워컴과의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부분과 전화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통신 관련 서비스 70%, 단말기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간입니다. 매수가는 8,200원에서 8,600원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9,5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8,100원입니다. 어제 그 미국장이 빠져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약간 밀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한 달 내내 종목을 추천했는데 약간 밀리더라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추천하면은 거래소 위주로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전한 회사만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상승률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LG U+ 한번 받아봤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4일 추천해 주셨던 스페코 AS 받아보겠습니다. 추천하신 이후로 상한가 2번이나 올랐습니다. 북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30%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AS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 스페코입니다. 제가 9일 전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목표가 3,000원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 후 다음날 절반 매도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상승시 모두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약 3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차분히 안정되게 주식 투자를 해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니 안정된 마인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정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격려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주식 투자의 안정된 마인드는 저에게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당 투자금의 20% 이내로 하시고 기본 5종목 이내로 분산 투자하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5에서 10% 수익 시 절반 이상 매도, 수익이 좋을 때는 10%에서 20% 이상의 수익률일 때 절반 이상 매도를 생활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절대로 깡통 차는 일은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부터 저희 문자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으니 저희 종목 추천주를 받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TV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직접 주식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방송 서울경제TV 센 방송, 시황은 청송천놈, 마인드는 저 최명성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페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수익 출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2월 5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IG투자증권은 오늘의 종목 삼성테크윈을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한국콜마를 꼽았는데요. 투자 의견 역시 바이고요.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신유통 채널의 비중 확대와 중저가 화장품 내 기능성 품목 확대 지속에 따라서 판매 단가 개선이 기대됩니다. 화장품 기초 부문에서 강한 R&D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로의 매출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BS금융지주 바이오 의견인데요.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4분기 예상보다는 한 발 후퇴한 실적이지만 타은행에 비해서는 견조한 상황이고요. 자체 성장 여력뿐만 아니라 비은행 부분의 자회사를 통한 성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현대백화점을 꼽았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백화점 3사 중에 가장 낮은 판관비로 비용 구조가 슬림함에 따라서 소비 경기 회복이 빠르게 가슬려 되지 않더라도 백화점 3사 중에 영업 마진 방어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증권인데요. 두산중공업을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72,500원으로 꼽았는데요. 4분기 매출은 당해 주주의 기반형 비율이 하락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로 10조 4,300억 원을 제시하면서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LIG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은 투자분들 아시피 미증시가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000 돌파 이후에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여전히 디커플링 현상의 심화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야간 선물도 약세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시초가에는 약세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체크해야 될 것은 역시 투자분들도 알다시피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매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급등하면서 14,000을 돌파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4,000계약 이상 매도를 때리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까지 선물 누적이 한 25,000계약 정도도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27,000계약까지 매도를 했다가 27,000계약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 27,000개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매수로 돌아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투자분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 증시가 뭐 빠졌다 이거보다는 미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있던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더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 뱅가드 문제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 수급상이 불안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에서 1,000억 그리고 선물에 1,000계약 이상을 동시에 매수해 줄 때 이때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을 기대해봐야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점에서 하락시마다 모아가는 수준 아니면 좀 더 관망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LIG투자증권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삼성테크윈 제시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 삼성테크윈 하면은 투자분들 아시피 반도체 부분에서 올해 실적 기대치가 좀 낮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4분기에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시장치에 부합했지만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 장세에서도 1분기나 2분기에 대한 수익성 증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 않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접근을 봤을 때 이런 매출에 악화되는 부분들은 이 앞전부터 알았고 그것이 결국 주가 조정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심하게 이어지면서 투자분들 알다시피 이 앞전에 8만 원대 주가가 거의 5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물에 막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난 11월장부터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 이어지면서 기술적 분석할 때는 21선이 두 개의 바닥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하게 하락시마다 받쳐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삼성테크노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면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바닥권대에서 모습을 만들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급등해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우리가 좀 매매해 볼만 하겠지만은 이렇게 바닥에서
모습을 갖춘 종목들 그리고 기관의 수급세가 들어온다면은 일단 이런 종목들도 투자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했겠지만은 59,000원대 아래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분들이 여기서 한 3등분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1950선 초반으로 밀렸던 국내 증시 사흘째 하락이었는데 오늘 장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시효과 짚어보면요. 1940포인트로 0.6% 정도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나흘 연속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수모입니다. 네, 오늘 장 꼭 체크해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는 이제 이제 섬유와 그리고 IT 융합 시연회가 오늘 개최를 됩니다. 한국의료산업협회와 또 한국패션협회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섬유 정보통신 융합에 대한 추진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연회를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발표와 시연회를 통해서 ICT에 대한 기술과의 융합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전들이 좀 제시된 만큼 결국 또 전통적인 봉제와 또 의류 산업이 또 기술 집약적이고 또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연회라고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그 무선 충전 테마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2013년도 무선 충전과 또 무선 전력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실태와 사업 추진 전략 세미나가 오늘부터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결국엔 세미나 주제 자체가 국내외 또 무선 충전과 무선 전력 산업에 대한 방식 그리고 분야별 실태와 시장 전망 그리고 관련 기업체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무선 충전 현황과 전망 그러니까 상품화 사례와 또 표준화 동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세미나가 진행될 만큼 무선 충전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쌍용차에서 새로운 신차 출시를 합니다. 이제 코란도 투리스모라는 로디우스의 후속 모델이죠. 그래서 2월 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ENL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ENL 같은 경우는 LED 패키지 제조업체입니다. 코스닥으로 상장이 되고요. 또 여기에 우리 ENL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PC 이렇게 사용되는 그 LCD 패키지 및 그리고 모듈을 개발해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4,900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우리 TI라는 점을 또 주목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미국 또 국내 쪽에서 또 SK텔레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현대산업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유한양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그 미국 쪽에서 ISM 비제조업 이제 지수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비제업 제조 지수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에 대한 베이스를 갖는 이런 산업 또 소매업, 또 주택건설업, 또 금융업, 또 의료 서비스,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분의 경기를 발표하는 또 반영하는 이제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적 발표들도 이어집니다. 뭐 KFC, PGL 그리고 타골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외식 업체인 얌 브랜드 오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소셜 게임 업체인 또 진가
또 오늘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1960포인트에 대한 시장의 중심 밴드를 놓고 그리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의 거래 대금마저도 평균 미달의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다다랐다. 그런 이제 판단이 좀 들어듭니다. 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삼중고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수가 움직임이 좀 미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환율과 실적 그리고 또 수급에 대한 이런 삼중고다. 결국에는 연초 이후에 엔화 약세가 계속 골치를 썩었었죠. 그 이후로부터 외국인과 또 프로그램 매물들이 줄곧 쏟아지면서 수급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시장을 좀 놓고 보았을 때 그래도 어제 기준으로는 조금 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매수에 대한 힘은 좀 약하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형태를 선물 쪽으로 놓고 보면은 어느 날은 샀다가 어느 날은 팔았다가 또 어느 날은 샀다가 어느 날은 또 팔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계속 자극을 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초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한 1940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나온 이제 부정적인 이제 뉴스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스페인 마리아노 라우이 그 총리와 또 국민당의 수뇌부 정치 비자금 스캔들이 또 터지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들이 하락한 겁니다. 결국에는 개혁 주도 세력들이 도덕적인 치명타 를 입으면서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고 또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커질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처럼 기댈 곳은 찾을 수 없는 분위기지만 투자 심리는 나쁘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 시장 흐름을 바꿔줄 만한 이벤트를 찾기는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고 또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만큼 상대적으로 회복할 여지도 많다는 거죠. 당분간 우리가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보수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올 1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또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율의 영향만 비껴나간다면은 오히려 무난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오늘도 1960포인트 테스트 시황을 잡아드리면서 오늘 이제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935포인트 하단 밴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장 중심 밴드 1960포인트 그리고 상단선은 1985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960포인트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서 환율 변동 대안주, 통신, 증권, 금융 섹터 그리고 환율 안정화 전에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또 뚜렷한 주도주와 투자 주체들이 좀 부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의 안정권에 들고 또 환율의 변동 대안이 되는 통신과 증권, 금융 쪽은 여전히 관심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쪽에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